달서구가 지난달 31일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동육아 나눔터 사오정 꿈그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문화원이 지난 1월 30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31일 임미연 의원 주관으로 달서구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길고양이 인식개선 및 공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달성 산림조합 산사랑부녀회는 지난 2일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29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형 디지털 놀이터 달서 디지털 별빛관을 개소했습니다. 달성군 가족센터에서 2024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설 명절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강한권 의원과 이진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에서 총선의 역사와 역대 투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설날 특집 어린이 마술쇼가 2월 9일과 12일 양일간 대백프라자 프라임홀에서 진행됩니다. 특별 영상음악회가 2월 11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2월 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가 지난달 31일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동육아 나눔터 사오정 꿈그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은 이태훈 구청장과 김해철 구의회 의장, 시 구의원, 원준호 달서 가족센터 관장, 김희재 신한은행 대구 경북 본부장과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달서구 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달서구 공동육아 나눔터 사오정 꿈그리는 2023년 여성가족부의 국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약 8,4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비와 기자재를 지원받아 감삼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조성했습니다. 중요 시설로는 돌봄 공간, 독서와 놀이공간, 프로그램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중심으로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자녀 돌봄 공간뿐만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소식 이후 이보연 깨알 육아 연구소장이 아이 마음을 읽는 내면 육아법이라는 주제로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공동육아 나눔터 꿈그린이 육아 경험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지역사회 소통의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서구 문화원이 지난 1월 30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조현수 달서구 문화원장을 비롯해 조현철 푸른방송 상무 등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현미 사무국장의 성원보고와 개회선언, 전차 회의록 접수, 감사보고, 지난해 사업 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사업 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과 올해 사업계획안 예산 승인의 건은 참석 회원들의 동의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제11대 달서구 문화원장으로 조현정 원장이 선출됐으며 부원장의 김건석, 이석호, 이사의 김현규, 조현욱, 조현우, 박정호, 이백산 총 8명의 이사와 감사의 김도혁, 남원재 2명이 연임 및 선임 추대 선출됐습니다. 달서구 문화원은 창립 이래 지역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베란다 힐링 콘서트, 사진전 등을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의 창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서구 문화원은 성숙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지역민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신명나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달서구 문화원은 2000년 5월 12일 개원하여 현재까지 지역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베란다 힐링 콘서트 등의 문화사업과 달배달맞이 축제, 선사문화체험축제, 달서문화 탐방, 그 밖에 다양한 공모 문화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31일 임미연 의원 주관으로 달서구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길고양이 인식 개선 및 공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달서구의회 의원과 구청 관계 공무원 전문가, 동물복지 관계자와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길고양이 사진사 김하연 작가는 길고양이의 법적 지위 달서구 동물보호 조례 검토 및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광역 및 특별지자체 동물조례 현황, 타 자치구에 벤치마킹할 만한 정책과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길고양이 구조 및 급식 관련, 중성화 사업 관련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4년부터 길고양이 사진사로 활동 중인 김하연 작가는 14일까지 달서구청 로비에서 구사일생 사진전을 열어 24점의 길고양이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임미연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사진전을 통해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달성산림조합 산사랑 분야회는 지난 2일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군수, 서도원 군의회 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및 분야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는 국민 의례로 시작하여 연역 보고, 내빈 소개, 감사패 전달, 축사, 기념 촬영 등으로 이루어진 일부와 산사랑 분야회 활동 영상 시청,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 이임사 및 취임사, 격려사 등으로 구성된 2부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 취임식에서 1대에서 3대 최영희 회장의 이임식이 진행되어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이 전달되었고 김기옥 신임 회장이 4대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어려운 정책을 맡겨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쌓아온 산사랑 분야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사랑 분야회가 대구 달성산림조합과 더욱 협력하여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편 대구달성산림조합 산사랑 분야회는 2017년 8월에 창립해 초대 회장은 최영희 씨이며 회원 수는 약 400명으로 노인복지 간 무료 급식 봉사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떡국 나눔 행사 및 코로나19 성금 기탁, 불의 웃돕기 성금 전달 등 해마다 기부활동을 통해 대구달성산림조합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29일 온 가족이 함께 별빛 주제의 놀이, 문화 학습을 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형 디지털 놀이터 달서 디지털 별빛관을 개소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태훈 구청장과 김해철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북연 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천원우 큰사랑 어린이집 원장, 신미숙 달서 입금센터장 어린이들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개소식에 이어 인사말, 경과보고,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달서 디지털 별빛관은 ICT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 디지털 전환,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 24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달서 별빛 캠핑장 내에 위치한 뚝딱뚝딱 공작소를 리모델링해 가족 친화형 디지털 놀이터로 조성했습니다. 크게 체험 미디어 공간과 실감 미디어 공간으로 구분되며 체험관은 모션 스캔, 모션 월, 모션 블레이드 등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쌍방향 형식 콘텐츠로 동작 인식이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영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관람실은 별의 비행, 행성 속으로 별 내리다 등의 주제로 사방으로 가득 찬 우주와 별빛 속에서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는 ICT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또한 달서구는 달서 별빛 캠프 캠핑장, 주차장 부지,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는 천문 우주 분야 공립 전문 과학관인 별빛 천체 과학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어 도심 속 힐링 공간, 대구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달성군 가족센터에서 2024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설 명절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문화의 빠른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달성군 가족센터장과 최재훈 군수, 홍준 표대구 시장부인 이순삼 여사가 참여해 떡국 만들기 및 한국 전통놀이를 함께 체험하면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은주 센터장은 달성군 유일의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 달성군에 거주하는 가족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가족센터는 작년 7월 현풍읍으로 이전 개소해 지역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 제공, 이중 언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월성 1, 2동 출신 강한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웅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달서구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달토기빵의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여 앞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관광 상품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토기빵은 달서구 선사시대로 토기빵의 줄임말로 대구 유일 2만 년의 선사 유적을 문화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사업 추진은 2021년 대한제과협회 달서구 지부와 업무 협업을 통해 선사 유적, 선사시대로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먹거리 상품으로 빵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달서구주의 제과점 11곳을 선정하여 첫 판매를 시작한 달토기빵의 특징은 선사시대의 상징물 중 하나인 붉은 간토기의 둥근 모양 안에 크림 치즈를 넣어 만든 빵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구비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올 8월 말까지 6만여 개의 빵이 판매되어 금액으로는 6천만 원 정도의 초라한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사업 추진 사항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달토기빵의 활성화를 위해 은하수를 건너온 달토기빵 시간여행 행사와 각종 음식 박람회에서 참가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으나 노력에 비해 성과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달토기빵이 만들어질 당시 완벽한 준비 과정 없이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어떤 상품을 상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개발과 시장 조사, 생산 시스템과 공급망 확충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 달토기빵의 재료들을 보면 수입산 타피오카 전분과 수입산 크림치즈로 만들어져 국산 재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2만 년의 역사적인 빵이 모조리 수입산 재료들로 만들어져 장인의 혼이나 어떠한 정성도 깃들여져 있지 않은 스토리 없는 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빵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짧은 유통기한과 실용성과 내구성이 없는 포장 박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과 가까운 경주 항남빵이나 천안 호두과자의 유통기한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되는 데 비해 달토기빵은 유통기한이 하루인 당일 생산, 당일 판매용의 품목으로 되어 있으며 포장 박스 또한 실용성과 내구성과는 전혀 관계가 먼 접기 불편하고 조그만 압력이나 충격에도 쉽게 풀어지는 포장 박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2만 년 선사 유적을 표현하고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특징 없는 디자인과 내용물은 다 수입산인 껍데기만으로 어떻게 차별화와 독창성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달토기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다양한 사람들의 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 개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제품은 선사시대를 명확하게 연상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하고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달토기빵 판매업소를 현재 18곳에서 대폭 늘려 지역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식품위생법상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과점에서는 매장 외부로 유통 판매할 수 없으므로 구청 카페나 마을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와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 광업체를 선정하여 달토기 빵을 생산함으로써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민간이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판매업소와 제빵 명장 그리고 대한제과협회와 같은 연구기관과 심도 있는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대표 명물로 성장한 천안의 호두과자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300여 곳의 빵집이 올리고 있는 연간 매출액은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선사시대 유적을 보유한 유일한 지역이란 특수성이 있으므로 달토기 빵이 지역 대표 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태영 군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달토기 빵이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소중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위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의 시대 정신에 반하는 달서구의 소극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정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친환경 녹색 성장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촉진에 기여하는 교통수단으로 정부는 물론 많은 지자체가 자전거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은 서울시의 따릉이, 창원시의 누비자, 대전시의 타슈, 안산시의 페달로 등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사업입니다. 우리 구 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 수리센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고정식 자전거 수리센터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며 운영 실적 역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대구 남구의 수리 건수는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무려 6천여 건이며 주민들은 무료 또는 원가의 부품을 수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감소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전담 직원이 부족을 꼽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본 사업에 대한 수요자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9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 서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관내 사설 수리점은 39곳으로 타구에 비해 자전거 전용 도로의 연결성, 장소의 효율성 등의 사유로 별도 운영하지 않으며 매년 성서 월백 권역을 순회하는 자전거 무상점검 수리센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2023년 달서 자전거 무상점검 행사 홍보 현수막입니다. 구민이 인지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이 게시된 저 골목길을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동안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무상점검을 받으려면 정해진 일자 시간에 방문해야 하는데 아마 많은 구민들이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부러 방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시 전역에 있는 자전거 수리센터 사업 실적은 대부분 긍정적 사업 평가를 일괄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우리 달서구는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자전거 수리센터로 적합한 곳은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공원 경계지, 유천교 둔치 등 상당히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예산 역시 약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규모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국민 다수가 경제적 부담을 들고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향하고 자전거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와는 상반되는 달서구의 정책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구정의 정책 방향은 공익이 사익에 우선하며 대다수 국민의 행복을 위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끝으로 달서구민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말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는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오늘은 우리 선거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총선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후 처음 치러진 재헌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당시 의원 수는 200명, 투표율은 무려 95.5%로 총선 역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과 4.19 혁명을 거쳐 1960년 제5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실시됐고 투표율은 84.3%.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로 넘어갑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6대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175명으로 대폭 줄었고 투표율은 72.1%, 이전 총선보다 12% 넘게 투표율이 급락했습니다. 1973년 유신 헌법에 의해 치러진 9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됐고 한 선거구당 의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됐습니다. 71.4% 투표율, 6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70%대를 보였습니다. 시간을 좀 더 뒤로 가보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 치러진 제13대 총선.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최초로 치러진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한 선거구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됐습니다. 투표율은 75.8%를 보였네요. 자, 이제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6대 총선, 20세기의 마지막 총선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7.2%.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고 부재자 투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6.1%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고 총선에서 첫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선거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18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꾸준히 올라 지난 총선에서는 다시 60%대 투표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77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선거사는 대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미래를 그려나가는 힘은 여전히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붕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부부인데요. 맞벌이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조금 이자율도 너무 높고 집값도 비싸다 보니까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좀 집값이나 이자율을 낮춰주시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근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출산 계획도 있는데 그 혼자 버는 돈으로 저희 모든 가족이 풍요롭게 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를 가진 이게 부모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복지 시스템이 조금 더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날 특집 어린이 마술쇼가 2월 9일과 12일 양일간 데백프라자 프라임홀에서 진행됩니다. 이 공연은 미완성으로 시작해 완성으로 끝나는 팝아트 전시회로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가미한 가족 친화적인 드로잉 퍼포먼스 공연입니다. 용용 아저씨는 마술을 비롯해 저글링, 드로잉, 퍼포먼스, 버블 등 다재다능한 만능 퍼포머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는 최고의 가족형 공연 어린이 마술쇼는 9일과 12일 양일간 데백프라자 프라임홀에서 진행됩니다. 특별 영상음악회가 2월 11일 11시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는 매년 설 연휴를 맞아 세계적인 음악회나 연주자들의 공연 실황을 상영하는 특별 영상음악회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2월 11일 11시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2023 빈 피라모닉 신년 음악회가 상영됩니다. 이 공연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새로운 곡으로 구성되며 프란츠 벨저 웨스트가 지휘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특별 영상 음악회는 2월 11일 11시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공정한 통합관리 및 부정수급 근절 결의대회를 가진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26일 구청 상황실에서 사회복지 대상자의 공정하고 빈틈없는 통합관리를 위한 부정수급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4,773세대 35,081명과 부양 의무자이며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과 연계된 80여 종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조사해 반영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설맞이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설 연휴를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달서구 보건소 1층 로비에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각종 모임, 해외여행 등이 빈번한 설 명절,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감염병 예방의 기본 수칙인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한 홍보와 함께 홍보물 및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달서구 보건소 행정과 감염병 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 새마을 금고 라면 80박스를 기탁한 소식입니다.
달성새마을금고는 지난 24일 논공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좀돌이 운동으로 라면 80박스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습니다. 김성택 이사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이 가득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청소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비전 꿈터가 스트레스 우울 관리 교육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비전 꿈터는 지난 24일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건강증진팀과 연계하여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관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 체험활동, 급식 지원을 무료로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이며 현재 초등 4에서 5학년 학생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예비초등 첫 학교생활 길라잡이 도서관과 함께 달서구 부모특강 및 예비초등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2월 예비초등 및 부모 대상으로 예비초등 첫 학교생활 길라잡이를 개최합니다. 예비초등 첫 학교생활 길라잡이는 달서어린이 도서관의 특색 사업으로 예비초등 부모특강과 예비초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비초등 부모특강은 현직 초등교사를 강사로 초청해 학부모 대상으로 입학준비 및 독서교육을 안내합니다. 예비초등 프로그램은 예비초등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기소개 및 친구 관계 맺기,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비초등 부모특강은 2월 17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예비초등 부모 대상으로 하유정 강사를 초청해 두근두근 초등 1학년 입학 준비의 모든 것 주제로 강연합니다. 현직 교사로서 예비초등 학부모들에게 아이의 적응력을 높이고 부모의 불안감을 줄이는 초등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예비초등 프로그램 일기는 2월 19일에서 20일 9시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 2기는 2월 21일에서 22일 9시 20분부터 12시 20분으로 나눠 달서어린이 도서관에서 예비초등생 대상으로 학교생활 예행연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교시에서 4교시까지 자기소개 및 친구 관계 맺기, 국어, 수학, 통합교과, 창의체험 등 교과 연계 프로그램과 책 함께 읽기 및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5일에서 15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달서구민 우선 신청으로 타구민은 2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달서구립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달성 도서관 창의력과 논리력 증진, 독서 흥미 고취를 위해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 도서관은 12월까지 초등학생 1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창의력과 논리력 증진, 독서 흥미 고취를 위한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의 연령, 특성에 따른 독서회를 구성하고 맞춤형 독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대상을 조정하여 운영합니다. 어린이 독서회의 비슬은 초등 1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참꽃은 초등 3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세 번째 수요일 대구 달성 도서관 1층 체험실에서 사서 선생님과 함께 독서 토론 및 독후 활동을 합니다. 어린이 독서회 회원은 연중 수시로 전화나 방문 신청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기타 문의는 어린이 자료실로 하면 됩니다. 정현우 관장은 독서회 활동을 통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올바른 독서 습관과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공동주택 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4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한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건축과를 통해 행위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신청 가능하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당 최대 80만 원을, 공동주택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보태미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30일 20명 내거리에서 설맞이 교통안전 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성서 녹색어머니회, 성서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공사 단체와 성서 경찰서, 구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 기간 중 운전자들에게 양보 배려 운전을 중점으로 운전자 횡단보도 일시정지,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우선 등의 교통안전 수칙 생활화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했습니다. 오는 2월 7일 상인 내거리에서도 월배 녹색어머니회, 월배 모범 운전자회 및 달서 경찰서와 함께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 울타리와 안내 표지판 정비, 횡단보도 조명시설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시설 정비와 개선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오는 2024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주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SNS 및 스마트폰 활용 과정,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등 최신 수요를 반영한 강좌를 개설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은 연간 20회 과정으로 희망자의 수강 신청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640여 명입니다. 교육 장소는 군청 문화복지동 1층 정보화 교육장이며 달성군 주민은 누구나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생 모집은 매달 교육일 기준 전월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선착순 전화 접수로 모집합니다. 예외적으로 2월은 5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하며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홈페이지 정보와 교육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 다문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들이 2024년 국립청소년시설 활동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국립청소년 해양센터에서 둥근 세상 만들기 캠프 활동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청소년시설 캠프는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균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전국 6개의 국립청소년시설에서 숙박형 캠프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해양과학, 해양안전, 수산과학, 해양문화 4가지 전문화된 체험 영역을 통해 청소년들은 해양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미래 해양자원 개발, 해양기술 발전 등 해양에 대한 비전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캠프 진행 동안 탄소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여 지구온난화 문제를 막기 위해 계단으로 걷기, 잔반 남기지 않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